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별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일정에 맞춰 2030년 6월 반도체 생산시설 준공을 목표로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교통 영향평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별시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거, 교육, 문화, 교통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 민영배 시장은 이번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7월 30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역사를 잇고 당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초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65 당원 플랫폼 구축과 당원 정책 제안 플랫폼 조성, 생활 속 민주당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은 오는 8월 15일 열리는 특별시당 개편대회에서 초대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 지역 기업 심리 지수가 제조업은 하락, 비제조업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전남광주 지역 사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7월 기업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86.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92.9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심리 지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가운데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로 지난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해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광양항을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 7,724억 원을 투입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국산 해역 장비와 컨테이너 이송 장비 등으로 이뤄진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동화 항만 도입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스템 등 국내 항만 기술 시장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앞서 해양수산부는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통해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인 도입과 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기존 전남 동부권의 가칭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향엽, 김문수, 주철현, 조계원 국회의원은 기존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국가산단과 항만, 섬지역이 밀집해 응급의료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남 동부권 80만 주민 누구나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의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야 하며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의료 수요 등을 기준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강력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서는 서부권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재편만 제시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가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정책 연찬회를 앞두고 예산 낭비와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검소하고 실용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찬회에서 실속형 리조트와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고 AI 활용 교육과 반도체 산업 특강, 제주도의회와 정책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 4.3과 여순 11구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연찬회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일정과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 효과와 예산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형곤 의장은 제주도의회와 관광,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폭염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별 농업 현장을 대상으로 농작물 생육 상황과 관수시설 운영 실태, 시설하우스 고온 피해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낮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전남광주 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9.4%로 평년 68.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별시는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를 집중 관리하고 하천수 양수와 관정 가동 등 지역별 맞춤형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선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가뭄 취약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해 대체 일자리인 자원재생 활동단도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 생태와 정원, 문화자산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후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과 분야별 실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이 호남권 반도체 집적단지 성공을 위한 공동성장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광주 시구군 단체장들은 29일 무안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 특화 산업 연계 균형 발전 등 4개 분야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시와 시구군은 행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시구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시구군청장 정례회의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7월 30일까지 민선국이 첫 주요 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합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를 목표로 시민주권과 상생경제, 미래인재, 민생우선, 녹색환경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주권 전담팀을 꾸려 현장 중심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 추진단을 신설해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순천형 청년 일자리 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남 완도진도 박지원 국회의원이 금요일은 지역구, 월요일은 국회 일정을 뜻하는 이른바 금귀원래 시즌2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완도에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해남의 KTX와 초고속도로 연결, 완도의 전복산업 지원과 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예타 통과, 진도와 우수영 간 4차선 도로 신설 등 지역구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남에서는 영화 호프 촬영지를 널리 알리고 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현장 보고회와 광어 양식 어가 간담회, 진도 에너지 허브 연결도로 개설 간담회 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소수 조합장이 선출하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 선거로 재편하는 내용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과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의원은 기존 간선제 방식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소수 조합장 간 개인적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이 높아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최대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해온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교육부 신청 시한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의대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네, 양대학이 2차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핵심 원인은 의과대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벌인 대립 때문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27일 장흥에서 2차 협상을 열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 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포대는 대학 본부를 순천대에 양보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순천대가 의과대학 소재지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학들이 대학병원보다 의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병원 건립비와 운영 적자를 대학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순천대는 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고 대학 병원을 목포에 세우는 방안을 역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목포대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각에서는 애초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인수위 중재안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공모 신청 시한이 이달 말로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양 대학의 통합이 깨진다면 앞으로 전남 광주 의대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양 대학이 각자 의대 유치에 나서는 독자 추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이달 말 안에 통합 협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개별적으로 정부의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 추진하게 되면 전남 광주 지역 국립의대 신설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설득할 핵심 명분이던 지자체 대학 간 통합이라는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별 신청으로 선회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일률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국립경북대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경북 등 다른 지자체와의 정원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1년 8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30년 넘게 이어온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유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시의회를 이끌어갈 이형환 신임 의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고 권한보다는 책임이 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 귀를 열고 더 낮은 데서 겸손하게 시민들을 경청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집행부 견제도 중요하지만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도 하면서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 그렇게 균형 잡히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은 다릅니다. 목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13대 의회는 소통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 본연의 임무는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와 또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 및 의과대학 병원 설치,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서남권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 행정통합의 효과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8분의 의원들로 우리 의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취지에서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서남권의 민관, 어떤 합동 공동체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은 회의장 안에서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평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더욱 자주 찾을 것이고요. 또 생활 불편, 지역 현안을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의견들이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주요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희망, 우리 목포시 의회의 희망, 다 같이 목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3대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좀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시정 운영에 청년들의 제안을 접목하기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른바 1000개의 아이디어를 진행합니다. 순천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청년 친화도시 조성과 도시공간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제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모바일 또는 순천시 청년통합 플랫폼 청년정책 114 누리집을 통해 제안하면 됩니다. 순천시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8월 말 우수 제안을 발표할 방침으로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상금 최대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완도군이 민선국의 군정 방향을 담은 브랜드를 공모합니다. 완도군은 군정 방향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스마일 완도를 주제로 오는 8월 28일까지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공모전은 완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 수상 200만 원 등 모두 4명에게 상금과 표창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